연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? 네가 버틸 수 있어? 너 그 뭐 할 건데? 너 꿈이 뭐야? 라고 물었을 때 저 연극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게 꿈입니다.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연극하고 공연하면서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못 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요.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요.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겠구나.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 자체는. 안녕하세요.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. 고3 때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. 근데 아침에 만원 버스 안 타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뭐 중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그런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연극반이었었고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. 그때는 연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연극영화과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. 그래서 연극영화과 시험을 받고 운 좋게 붙었죠. 그 졸업할 때까지 연기를 할 것이냐 연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게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는 계속 괴로웠던 것 같아요. 내 자신이 온전히 누군가 앞에 드러내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표현을 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항상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연출이었을 때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거를 어느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. 어딘가 숨어서 내가 만들어낸, 아니면 내가 이끌어낸, 아니면 같이 만들어낸 어떠한 창조되어져 있는 그러한 작품을 나도 같이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단계 조금 뒤에 있는 조금은 수줍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연출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서 내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게 만드는 거가 성격적인 면이나 내가 나중에 느끼게 되는 보람,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는 더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대학교 때 연출 전공생들한테 선배들이 짓궂게 장난하던 말이 있어요. 연기해봐. 그러면 연기 전공자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뭐 연기 특기나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연출해봐 라고 했을 때 진짜로 할 게 없거든. 연출이 대체 그러면 무엇인가,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들면, 사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, 처음에 작품의 선택부터 캐스팅, 연습의 계획, 무대나 의상이나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, 사운드적인 부분, 음향이나 음악까지 다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죠.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스태프들끼리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배우들하고도 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연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다들 자기들만의 특별한 기술들이 있거든요. 그 기술이라는 게, 무대 미술 하시는 분들은 그 미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, 작곡하신 분은 분명히 작곡하는 기술이 있는 거고, 연기하는 배우들은 연기적인 기술이 있는데 연출적인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다 해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출은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. 여기서는 이렇게 전 생각했어요 라는 것들을 잘 듣고 그것이 다 모아져서 어떤 하나의 언어로 되기까지는 어떤 부분은 가려내고 어떤 부분은 이 방향으로 같이 오고 어떤 부분은 또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조화로운 언어로 조합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사람,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연출가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환상동화 올리고 나서 관객이 쓴 리뷰를 봤는데 그 리뷰의 내용이, 나는 공연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. 혹시라도 대학로를 거닐다가 오늘 본 배우를 만날까 봐. 왜냐하면 그 세계를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서, 내가 오늘 온전히 판타지를 봤기 때문에 내 판타지 안에서 나를 간직하려고 오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탔다. 나의 삶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리뷰였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든 거는 어떤 작품이지만 이게 하나의 세계가 되는구나. 그 세계라는 거는 배우들한테도 있더라고요.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의 세계,
그리고 스태프들이 그 세계에 속하는 거, 그리고 거기에 관객이 포함돼서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세계가 생긴다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, 삶을 걸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.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다. 왜냐면 한상동화라는 작품이 약간 시험이었거든요, 저한테. 연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? 네가 버틸 수 있어? 너 그거 뭐 할 건데? 너 꿈이 뭐야? 라고 물었을 때 저 연극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게 꿈입니다.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연극하고 공연하면서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못 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요.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요.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겠구나.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 자체는 그 맨 뒤에서 완성된 작품을 관객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지켜보는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연출로서도 나 연출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. 이게 행복하네. 저 위에 있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있어.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1년에 한 2작품만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작품을 덜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고, 하나에 집중해서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게 레파토리화 되고 또 다른 신작을 좀 준비하고, 아직은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이제 브로드웨이 연출가들은 좀 그렇게 하잖아요. 하나를 길게 개발하고 또 본인이 이제 올렸던 작품은 계속 브로드웨이에서 런닝을 하고 있고, 그런 시스템화에서 하나하나 이제 퀄리티 있는 작품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, 아직은 한국 상황은 뭐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일단 시장이 달라서 그 부분에 환경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뮤지컬 시장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공연이 365일 런닝으로 대극장에서 공연을 막 할 수 있는 공연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지금의 뮤지컬 시장도 한국 시장에서 조금 더 내실을 갖고 창작자들 위주의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창작자를 좀 개발을 하고 K-뮤지컬이 좀 외연을 넓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넓은 더 관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면 하나하나 더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냥 희망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. 그렇게 의미 있는 작품을 좀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좋겠다. 하나하나 집중해서 퀄리티 있는 작품 내놓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죠.